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수용번호는 10번으로 확인됐으며 미결 수용복 왼쪽 가슴에 이 번호를 부착한 채 수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방은 일반 수용자 5에서 6명이 사용하는 3.6평에서 3.7평 크기의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이 배치됐으며 외곽 경비와 경호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과격 지지자들의 극단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정당국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에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목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삼권분리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며 권한 대행으로서 기준에 따라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내 의사결정 문제를 지적하며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주장이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심판장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배경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번 출석은 계엄 해제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출석에 따라 국회 측 증거 조사 대신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예정된 변론 기일에도 계속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석 방식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은 방어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소송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공직생활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온 신념을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한 뒤 재판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이 단순 형식적인 조치였으며 실제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이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집행계획이나 기구 구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사살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라는 지시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추 사유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는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시민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차 변호사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헬멧, 방패,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준비하며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는 191대의 경찰버스와 4m 높이의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으며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차벽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한 여성은 경찰관의 폭행에 연행됐습니다. 지지자들은 시민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으며 반대편에서는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욕설을 던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경찰 통제로 양측 간 물협 충돌은 없었으나 지지자들은 집회 장소 이동 요청에 반발하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헌재 주변에는 약 4,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제기한 부정투표지 주장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해 잉크가 새거나 적색 스탬프를 사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는 투표지를 적는 방식과 보관 상태에 따라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함 봉인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 중인 특수봉인지가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인 명부관리 부실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관여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관위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